인생길을 김용곤과 웃고 갈소.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생긴 것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 주유소 가면 제가 느껴요. 제가 다니는 그 주유소는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 주유소인데 이 기름 넣는 걸 보면 달라요. 여자들은 기름을 다 넣으면 그냥 쑥 빼요. 근데 남자들은 꼭 몇 번씩 털어요 이렇게.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달라. 택시를 타도 여자가 택시 딱 탔죠. 근데 운전수가 남자지. 여자들은 내릴 때 꼭 그래. 아저씨 절로 세워주세요. 여자들은 꼭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탔는데 운전수가 여자죠. 남자들은 내릴 때 아가씨 절로 대주세요. 대달라고 합니다. 달라요. 가수가 노래 끝나면 무조건 박수치면서 개그맨이 조크를 끝내면 박수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문제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작품 아담과 이브는 절대로 무슨 연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영건의 무슨 콘서트는 더더욱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를 빙자한 스탠딩 코미디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빙자한 강의입니다. 우선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대학로에 지금 크고 작은 소극장이 한 60개, 70개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데서 재밌는 연극도 하고 재밌는 코미디도 합니다. 그런저런 재밌는 많은 볼거리를 다 마다하시고 이렇게 한 자로 더 배워보시겠다고 강의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높은 향양렬에 정말 격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항상 학문을 닫고 익히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학문을 닫고 익히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와 지식의 샘이 넘치고 학문을 닫지 않는 사람은 치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즘에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냥 무슨 이라크 파병이 되네 안 되네, 핵폐기장이 되네 안 되네,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애들 들고 떨어지고 없는 놈만 떨어지나 했더니 있는 놈도 또 떨어지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고 할 정도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공연장에 올 수 있는 이 여러분들의 여유,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빠등빠등대고 살아봐야 개뿔이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지난번 9.11 미국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너무 인생을 빠등대고 살지 마라.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테러 사건 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 8시 30분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한 놈들 다 죽었습니다. 그 전날 술 처먹고 외상 간 놈들 다 살았습니다. 그건 안 봐도 너무 바쁜 척하고 살지 마라. 아주 빛나더니 우리에게 좀 참 좋은 교훈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또 하나의 교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자분들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테러 사건 끝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개박살났죠. 왜 개박살났어? 처음에 미국에서 빈라덴을 내놔라. 그때 줬으면 괜찮았어요. 안 줘갖고 당한 거야. 달래면 줘야지. 그걸 안 주려고 하다 보면 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달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주는 그런 여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참여하신 남자분들만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요 순간에 박수친 남자들을 보고 옛말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남자들을 보고 옛말에 님이 뽕이다 이렇게. 그게 뭐가 박수칠 얘기냐 그게. 하여튼 인간들이 그냥 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이 나라에 성범죄가 안 끊겨. 나는 진짜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성범죄 없는 나라에서 난 살고 싶어 진짜. 어디 불안해갖고 마누라고 딸이고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범죄 없애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라고 낸 게 뭡니까? 그 새끼 인터넷에 이름 띄워갖고 아주 개망신 줍시다. 지금 그래갖고 그걸 하는 모양인데 그래갖고 성범죄 줄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줄어요. 성범죄를 없애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해보세요. 자, 강도사건 나거나 살인사건 났어. 범인 잡혔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범인이 경찰서에 앉아있으면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이 새끼 얼굴 찍는다고 그냥 얼굴 막 카메라 들이대지. 그러면 이놈들이 전부 뭘 이렇게 뒤집어 써갖고 얼굴을 찍을 수가 없어. 뭘 꼭 뒤집어 써. 일단 뒤집어 써. 그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 그 카메라맨이 그 무거운 걸 들고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올 리가 있어? 그럼 뭘 찍어? 반드시 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꼭 찍어. 칼이면 칼, 도끼면 도끼, 낫이면 낫 쫙 찍어 보여주지. 왜 보여줘? 그걸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집에서 아니 어떻게 저 새끼 사람을 도끼를 찍냐, 어머 저 이글 새끼 저거 이러고 막 흥분을 해요.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마찬가지야. 성범죄도 그놈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가랭이 벌려 이 새끼야. 근데 이것도 그냥 보여주면 흉기 같지가 않아. 범행 당시에 크기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 그렇게 9시 뉴스에 10대번만 내면 성범죄가 반드시 준다고 보는데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마이크 잡고 혼자 1시간 반 정도 웃겨보겠다 이런 놈 자체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류의 공연 자체가 아마 생소하시고 낯설겠습니다만은 그냥 미국만 해도 이렇게 혼자 마이크 잡고 혼자 1시간 정도 웃길 수 있는 코미디언이어야 솔직히 실력 있는 코미디언으로 인정받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3번째 작품입니다. 1탄 여부가 있겠습니다. 한 1년 공연했고요. 2탄 애들은가 한 8개월 공연했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3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이 공연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언제나 관객은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틀려. 어떤 날은 조금만 얘기해도 빨리빨리 알아듣고 막 웃어주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참을 설명이 알아듣는 그런 물이 더러운 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강의 수요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들이 많이 왔나 여러분들의 성격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른손. 예. 자, 쫙 피세요. 예. 자, 엄지손가락부터 이제 하나씩 구부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꽉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손가락 하나씩만 피세요. 이걸로 성격이 다 나옵니다. 자, 피세요. 자, 하나씩만 피고 싶은 거. 자, 피세요. 자, 옆에 사람 못 폈나 잘 보세요. 분석해드립니다. 우선 새끼손가락 피신 분. 예, 평상시 남하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돈 약속, 시간 약속, 신용이 좋은 분들이 이걸 많이 피십니다. 예. 다음 4번째 손가락 피신 분. 예. 변태들입니다. 굳이 잘 안 펴지는 걸 굳이 피는 인간들이 변태들이 많아요. 이런 인간들이 밤에도 특이하게 합니다. 막 째찍을 날리고 하고 막 이상하게 양말을 입에 물고 하고 막 이상하게 합니다. 예. 다음 3번째 손가락 피신 분. 예, 평상시 욕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입이 좀 거친 분들. 남자는 좀 나, 여자는 심각합니다. 괜히 화장하면서 어머 씨발 족같이 한 건가? 뭐 별일은 다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예. 다음 2번째 손가락 피신 분. 예, 매사 경우가 밝은 분들입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예스와 노가 분명하신 분들, 아싸란 분들이 이걸 많이 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피신 분. 예, 미친놈들입니다. 굳이 짱 박혀있는 걸 굳이 끌어서 피는 인간들이 무대뽀들이 많아. 무대뽀들이 대형사고 터뜨리고 깜빵 갈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굿모닝 시티 윤치는 건 반드시 이거 핍니다. 예. 자, 대충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본 공연은 1시간 반 동안 게스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명 한 번 안 바뀝니다. 오직 칠판 하나 놓고 제 이걸로 모든 것을 끝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돼야만이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자칫하면 아주 앉아있기조차 괴로운 지루한 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탄 때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지는 조지요, 보지는 만지라. 자지는 조지요, 보지는 만지라.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좋은 말을 이 김영곤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김 작가님의 유명한 시기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지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지요 일찍 하게 될 것이고, 보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지라 늦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골프를 배우고 싶어. 골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맨날 박세리 골프 중계나 쳐다보고 골프책 뒤적인다고 골프가 배워지냐 이 말이야. 직접 나가서 휘둘러 보는 새끼가 빨리 배운다 이 말이요.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빨리 알게 될 것이고, 남이 하는 거 어깨 너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다. 자지는 조지요 보지는 만지라. 참 좋은 말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웃어? 아니 이렇게 좋은 문구일수록 시침뻑각이고 읊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양식 있는 사람이지. 그냥 뜻에 관계없이 자지기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인간들이 아주 어쩔 줄을 몰라요 아주. 어? 자, 다 같이 한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지는 조지요 보지는 만지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장을 읽으면서 웃음이 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그 어떤 것을 연상케 하고 유혹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음이 난 건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 왜 남자의 성기는 조지라고 하고 왜 여자의 성기는 씹이라고 했을까? 난 어느 날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연히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은 걸까? 이게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책 없는 책을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있더라 이 말이야. 옛날 대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어.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왜 남자의 성기는 조지라고 하고 왜 여자의 성기를 씹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짧은 단어 속에도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뜻과 지혜가 있다 이거야. 남자의 성기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 남자의 성기는 언제나 건조하게 보관이 돼야 돼. 남자는 건조하게 보관이 돼야만 항상 남자로서 기를 유지할 수 있어. 나이 먹은 노인네가 되면 이 사타구니에 땀이 차면서부터 남자로서 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는 언제나 건조해야 한다. 그래서 말을 쪼잘 써, 말을 쪼. 그런 거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참 현명하게 키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솔직히 어떤 바지 입고 컸습니까? 그때는 엄마들이 전부 우리를 여기 뻥 뚫린 바지, 전부 꼬추려 놓고 덜렁덜렁거리면서 솔직히 이런 바지 입고 동네방네 그냥 뛰어다니고 놀았어 우리. 그거보다 통풍 잘 되는 바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 바지가 다 없어졌지. 왜 없어졌어? 동네 개들이 자꾸 이거 물어가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자꾸 없어지기는 했는데, 당시 하여튼 엄마들의 그 판단은 옳았다 이 말이야. 그럼 여자의 성기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 여자의 성기는 언제나 촉촉히 젖어 있어야 해. 여자는 젖어 있어야만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자 구실할 수 있는 거야. 여자 중에서 제일 밥맛 없는 여자들이 여기가 푸석푸석한 여자들이야. 여자는 나이를 먹으면 여기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여자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언제나 젖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젖을 습 잘 써, 젖을 습. 그러니까 남자는 조고 여자는 습이야.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발음을 세게 하는 새끼들이 이걸 조줄 만들고 이걸 씹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찮게 쓰는 단어 속에도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뜻과 지혜가 있다 이거야. 이걸 알고 쓰는 거하고 개뿔이 뜻도 모르고 그냥 쌍스럽게 쓰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쯤은 반드시 알고 이제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돌 김용 선생이 얘기했다, 여러분들 막 뿅뿅 갑니다. 와, 역시 배운 놈은 달라.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말 된다 미친놈. 참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편견인데 잠시 후에 그런 편견들이 전부 눈 녹듯이 사라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이라지만 사실은 벌써 이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혼이란 걸 했습니다. 돌아온 총각이 됐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이혼남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엄청이 깨졌을 적에 허건을 옆에서 약 올리고 놀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 살다 보니까 우리 옛말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맨 주변에 모이는 새끼들이 보면 또 혼자 된 새끼들만 또 모여요. 그러니까 맨 나누는 얘기가 넌 왜 깨졌니? 난 이것 때문에 깨졌어. 넌 왜 깨졌니? 난 저것 때문에 깨졌어. 맨 깨진 얘기나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혼이 너무나 많구나. 또 너무나 하찮은 이유들 가지고 너무들 쉽게들 깨지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본 강의 내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이 많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가? 작년 정부 공식 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2002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30만 6,600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못 살겠다고 깨져나간 쌍이 14만 5,300건이 깨졌습니다. 결혼 대비 이혼이 거의 하프라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 쌍 중에 한 쌍꼴로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돌아온 총각, 돌아온 처녀가 약 30만 명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840쌍씩 매일같이 결혼했는데 매일같이 398쌍씩 깨져나갔습니다. 이제 이혼율로만 보면 전 세계 중에 미국에 이어서 당당히 2위를 달리고 있는 초이혼 강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인신고 한 상태 것만 계산한 거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살다 깨진 것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더욱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씩 깨지는 이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동방예의지국이다던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이혼이 많아졌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전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어스타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전부 다 검머리를 그냥 안 놔두고 이거를 전부 다 허옇게 하고 노랗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빨리 다시 검해져야 합니다. 왜? 주례들이 뭐라고 그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십시오. 검은 머리가 노랗게 되고 허옇게 될 때까지 하루란 얘기인데 이것들은 미리 깨려고 머리를 칠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깨진다 이 말이야. 주례 말은 들은 거니까 일단 다시 검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준비 없이 결혼합니다. 그 찰난 대학 하나 가는 것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의 공부해서 가는데 자기하고 평생 살아주는 그 중요한 파트너를 구하는 일에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그 인간 얼마나 버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래냐? 그런 몇 가지만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지니까 가는 족족 빵빵 소리 내가지고 깨져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말. 결혼이라는 게 쉽습니까? 존 그레이는 자기 저서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세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이 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죠. 전생에 왼수지간이 부부애를 맺기 때문에 언제나 사는 동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땐 부부란 기찻길이다, 기찻길. 멀리서 보면 붙어있어. 정말 붙었나 걸어가 보면 개뿔이 한 번도 안 붙고 끝없이 평생을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결혼이란, 특히 100년 해로란 어렵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한 20년 사신 분들은 하이 우리 부부는 20년 살았는데 뭐 이제 깨질 일 없지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70에도 하겠다고 나서고 80에도 하겠다고 나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102살 먹은 할아버지랑 99살 먹은 할머니가 이혼하시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02살 먹은 할아버지랑 99살 먹은 할머니가 이혼하겠다니까 얼마나 웃겨. 기자가 가서 물었어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지금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 그동안은 애들 불쌍해서 내가 이혼을 못했는데 이제 막내들까지 다 죽어서 이제 애들도 없고 이제 그게 현실이다 말이야. 그게 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물고 빨다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두 개 중에 하나씩 깨져?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와 남자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서로 인정치 않고 여자는 남자가 다 나가트려니 남자는 여자가 다 나가트려니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자, 여자와 남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여자와 남자는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 캐리 머커스 박사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자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하루에 약 6,000 단어를 하고 자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누구랑 난리더라도 하여튼 6,000 단어를 날리고 자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남자는 끼케야 2,000 단어가 끼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해가고 들어온 상태는 이미 남자는 어디선가 2,000 단어를 다 날리고 들어온 상태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서야 말할 상대가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들어온 남자를 상대로 계속 여자는 말 걸고 뭔가 주문을 거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다 건성으로 그래 알았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여자가 볼 땐 저 새끼가 변했네, 저게 딴 년이 생겼네, 애정이 식었네 이러면서 집안이 시끄럽게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자, 2,000단어만 하면 되는 남자와 6,000단어씩이나 해야 되는 여자, 누가 더 불행해? 6,000단어를 해야 되는 여자가 불행하지. 날리긴 날려야 하는데 누구랑 날리냐 이 말이야. 남자라고 피곤하다고 말 안 받아줘. 애새끼들은 요새 컴퓨터 한다고 방에 대서 기어 나오지도 않아.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뭐라고 대꾸도 안 해. 누구랑 날려? 저녁 반찬거리 사는 꽁치대가리 얘기를 할 거야, 멸치대가리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친구하고 수다란 형식으로 그 6,000단어의 상당량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이라는 게 서로 나눠서 좋은 얘기, 덕담, 칭찬, 정보교환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얘기도 있지. 그러나 이렇게 6,000단어를 채우려다 보니까 개 중에는 남 씹고 헐뜯고 흉보고 하면은 안 된 얘기까지도 주저리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괜히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 새끼는 어떻게 지 마누라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니 이거 미친 새끼. 아니 우리 여자들이 원하는 방망이가 그 방망이니 이 방망이지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6,000단어를 채우고자 하는 본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우선 언어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섹스는 성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가 합니까? 대뇌가 합니다. 대뇌. 다시 얘기하면 머리 좋은 놈이 섹스 잘하는 거예요. 대뇌 중에서도 어디가 합니까?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섹스를 관장합니다. 그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시상하부 안에 섹스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기관이 있어. 그게 뭐야? 섹스 중추라는 게 있어. 이 섹스 중추가 남자는 얼마만해? 남자는 포도알 만해. 4.5g이야. 여자는 이 섹스 중추가 얼마만해? 여자는 땅콩만해. 남자보다 여자가 섹스 중추가 작아. 남자가 섹스 중추가 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주 섹스한 걸 생각하고 탐내고 집착하고 욕심내는 거야. 여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남자는 동물은 이상하다 이거야. 어떻게 술집에 가서 파트너 앉혀놓고 술같이 몇 잔 부딪히고 처먹다가 갑자기 2차 나가갖고 만난 지 3시간도 안 돼갖고 어떻게 자빠질 수 있냐 이거야. 그게 동물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하는데 왜 남자들은 그게 가능해? 남자들은 섹스 중추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통계에 따르면 남자들의 약 37%는 약 30분에 한 번꼴로 섹스란 걸 생각한다는 거야. 이쁜 여자 다리 안 봐도 달력에 누가 이러고 있느냐만 봐도 무슨 군형만 쳐다보면 그냥 심한 놈들은 무슨 조개국 먹다가도 왜 남자들은 그래? 섹스 중추가 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자는 섹스 중추가 작아. 물론 여자 중에서도 이따만 여자 있지. 이렇게 큰 애들이 있어. 뭐 다 쪼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쫑같은 얘기지. 와, 이따만 애들이 많아. 어떤 여자가 며칠 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 왜? 남자는 자기가 아다라시인 줄 아는데 얘는 아다라시 끝난 지가 고3 때 끝냈거든.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간 거야.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친구가 왜? 나 며칠 있다 신혼여행 갔고 나 수천여 아닌 거 뽀록나면 어떡하지? 친구가 아유 미친년. 아이 머리를 써야지 이년아. 언니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잉크를 주부에 넣어서 갖고 들어가서 이년아 첫날 밤 치루다가 딱 터뜨려갖고 그게 피라고 우겨 이년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잉크를 넣어가지고 갔잖아 이제. 첫날 밤 막 하다가 이제 딱 터뜨렸지. 근데 남자들은 하면서 알아요 수천인지 아닌지.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수천이 아니지? 어머나 수천여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머 봐봐. 입을 딱 찢겼는데 이년이 파란 잉크를 넣은 거 있지?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뭐야 이년아. 여자가 급하잖아. 어머어머 자기가 너무 세게 갖고 내 콩팥이 터졌나 봐. 아무리 급하더라도 색깔 맞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집 안 가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남자 중에 이런 놈들 있다. 신혼 첫날 밤에 실컷 한 번 한 다음에 자기야 솔직히 얘기해. 내가 몇 번째냐? 이거 물어보는 놈도 있다. 이거 황당하게. 그게 첫날 밤에 물어볼 얘기냐 그게?
아유 괜찮아.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문제 삼을 놈 아니야. 이거 꼭 문제 삼을 새끼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여기다 대고 이상한 소리 날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때는 무조건 뭘 해야 돼? 인상 쓰면서 묵비권 행사해야 돼. 어떤 남자가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자기 여자한테 자기야 내가 몇 번째야?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아유 우리 부부간에 못할 말이 어딨어. 내가 오늘만 물어봐. 안 물어볼게. 내가 몇 번째야? 여자가 가만히. 아 몇 번째야? 그러니까 지금 세고 있잖아 이 새끼야. 셀 시간 줘야 됩니다. 한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금방 얘기해? 세야지. 어쨌거나 여자는 이렇게 섹스 중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 앞에 뭐가 있어? 여자는 사랑 중추란 게 앞에 있어. 이 사랑 중추와 섹스 중추가 연결되어 있어 갖고 여자는 사랑 중추가 움직여야만 섹스 중추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여자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만 그 사람하고 섹스가 하고 싶어져.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은 섹스하길 원해. 근데 남자는 그냥 많은 섹스를 원해.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 중추가 움직여야 섹스 중추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인 관계로 해서 여자는 사실은 본 섹스보다는 그 앞에서 하는 전이, 키스, 애무, 무드, 분위기 같은 거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자들이 가장 경멸한 새끼가 뭐야? 베끼자마자 바로 들이대는 새끼를 제일 경멸한다 이 말이야. 섹스할 적에 여자들이 제일 밥맛 없어하는 남자가 세 가지 있어. 재수없는 새끼 세 가지가 있는데 3위가 애무한다고 온몸에 침만 잔뜩 발라놓는 새끼. 2위가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평생 감질만 나게 하는 새끼고 제일 재수없는 1위가 뭔지 알아? 1분 만에 끝내놓고 좋았지? 좋았지? 그러는 새끼. 좋긴 개뿔이 좋냐 이씨. 어쨌거나 여자는 이렇게 사랑 중추와 섹스 중추가 연결되어 있고 남자는 이렇게 섹스 중추만 덩그러니 커.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만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껄떡댈 수 없을까? 이렇게 새로운 여자만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껄떡댈 수 없을까? 하는 이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뭐라고 그래? 그런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쿨리지 현상이다 그래. 쿨리지가 뭐야?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1923년부터 29년까지 재임한 미국 실전 대통령 프레이든 쿨리지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야 하루는 자기 부인, 영부인이죠. 둘이서 농가 시찰 나갔어. 농가 시찰. 근데 영부인이 어느 양계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하필 양계장 안에서 수탉 하나가 암탉 하나를 막 겁나게 거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부인이 봤어요. 얼마나 부러워. 쟤는 안 해주는데. 물어봤어 주인한테. 저 수탉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예, 하루에 한 50번 합니다. 당만도 못한 새끼. 그 얘기 좀 우리 남편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각서. 카카. 영부인께서 저 하루에 수탉이 몇 번 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50번 한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숨을 들이쉬면서 그 얘기 꼭 전해주렵니다. 그러니까 쿨리지가 그럼 저 수탉이 한 암탉하고만 합니까? 여러 암탉하고 합니까? 여러 암탉하고 합니다. 그 얘기 가서 좀 전해주시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여자만 보면 껄떡대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쿨리지 현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만 보면 껄떡대고 싶어해. 이런 남자랑 붙어서 평생 안 깨지고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늘 새거인 척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새거인 척하고 살아?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월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와는 다른 우리 남자만들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염이 난다거나 목젖이 있다거나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좀 걸걸하거나 이렇게 여자는 없는 우리 남자만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잖아. 이렇게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뭐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 불알,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이냐. 만약에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에 이 호르몬이 이만큼씩 분비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 호르몬이 하루에 요만큼씩 밖에 안 나와. 그럼 얘가 하루새가 되는 거야. 하루새가 되든지 아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야. 지가 그냥 결정하면 돼.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남자는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하루에 6번에서 7번 쫙 분비되다가 쉬었다가 쫙 분비되다가 쉬었다가 이거를 6번, 7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왕성하게 쫙 올라오는 게 언제야? 동트기 전 새벽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새벽엔 대부분 다 꼴려 있는 거야.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새벽에 안 센 새끼는 돈도 꿔주지 마라.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기가 막힌 속담이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얘 이름을 알았겠어? 이름은 몰랐겠지. 그렇지만 얘를 알고 있었어. 새벽에 안 센 새끼는 곧 갈놈이니까 돈 꿔주면 뛴다 이 말이야.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꿔주지 말라는 거야. 그거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과학적인 속담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거야. 비아그라가 뭐야?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는 보조제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아그라가 껌으로 나오면 돼. 껌으로. 야, 그거 얼마나 편리하겠어? 이제 씹으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그 생각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알약이 안 돼. 왜? 그걸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성질 좀 급해. 마누라가 바가지 좀 긁으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뭔가 보여준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냥 7갱갈 한꺼번에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이건 죽어서도 골 아파. 관뚜껑이 안 닫혀갖고 위를 뚫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어쨌거나 이렇게 남자한테 중요한 이 호르몬이 불행하게도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수치가 줄줄줄 떨어져. 30대, 40대, 50대 막 떨어져. 한 80까지 가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가. 똑같아져 솔직히. 근데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욕망이 막 치솟아. 여자들의 욕구는 치솟는데 남자는 기능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오는 이 갭들이 수도 없는 가정을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야. 제 아무리 병강세도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성기능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남자들의 성기능은 불에 비교하잖아요. 10대 남자는 뭐야? 번개불이야. 왜? 금방 시작하고 금방 끝나니까 번개불이고, 20대 남자는 성냥불, 문질르면 붙어버려. 자극만 오면 그냥 아무데나 붙어버리니까 성냥불이고, 30대 남자는 장작불, 오래 타. 화력도 참 좋아. 40대 남자는 화롯불, 꺼졌나 보면 붙어있고 붙었나 보면 꺼져있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50대 남자는 담배불, 빨아야 붙어있거든. 안 빨면 죽어도 안 붙어. 60대 남자는 반딧불, 불도 아닌 게 불인 척하고 오만 대 다니면서 별짓을 하고 너네. 부부가 잠자는 걸 봐도 틀려요. 20대 부부는 어떻게 자? 포개져 자. 그러니까 싱글 침대에 저도 둘이 자요.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 40대 부부는 나란히 자.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 60대 부부는 딴방 가서 자. 70대 부부는 어디 가서 잤는지 서로 몰라요. 들어오든지 말든 개뿔 관심도 없어. 그게 뭐냐? 바로 이 호르몬 수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언어의 차이, 성의 차이, 시간, 세월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을 지키려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히 처방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처럼 부부가 100년 해로하기가 더러운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내 마누라 내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저 더러운 년놈을 콩밥을 좀 먹여주십시오. 이러고 고소되는 건수가 1년에 약 13,000건씩 고소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간통수의 5%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95%는 알면서 넘어가, 몰라서 넘어가, 차마 가정 깰 수 없어 넘어가 주는 거야.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배우자의 불륜 내지 간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430만 명이 더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도장만 찍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사람이 430만 명이 더 있다 이 말이야. 자, 남자가 사업상 누구하고 어울리다가 술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집 여자랑 하룻밤 잤다. 이 현상에 대해서 남자들 열이면 여덟은 사건 자체로 접수도 안 합니다. 그게 뭐 거기 어딘데 나도 가보게 이거지. 그걸 사건으로 인정도 안 해.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도 다 간통이고 외박이고 불륜일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독한만 먹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두 가정 깹시다 이러고 나오면 개뿔 우리나라에서 남아날 가정이 몇 개나 남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성이 문란한 나라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새 가끔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볼 일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놀랍니다. 영국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국 남자는 영국에 사는 우리 한국 남자 말고 오리지널 영국 남자, 한 달이면 어쩌다 하루 이틀 빼놓고는 에브리데이 가장인 남자가 언제나 6시면 6시, 7시면 7시 약속된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나가서 먹든 집에서 먹든 언제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처럼 허구날 무슨 회식하네, 모임하네, 접대하네, 바이어 만나네 이지랄하면서 허구날 밤 11시, 12시,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미친놈같이 남자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남자 주머니에 돈 10만 원, 20만 원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한 번씩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할 데가 많어. 술집, 룸사롱, 미아리, 청량리, 이발소, 터키탕, 안마실소, 티켓다방, 하다못해 바깥 아줌마까지. 솔직히 강남일 때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50m 간격으로 한 번씩 들어가면 할 데가 있어. 이런 환경 속에서 내 남편, 내 남자가 아무 일 없이 직장에서 집으로 쪼르륵 들어오고 이러고 에브리데이 살기를 기대하기는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젠 덮어놓고 너구나곤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무대뽀로 살았다간 다 깨집니다. 멀쩡하게 살아도 지금 2개 중에 하나씩 깨지는 이 판국에 너구나곤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지 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살았다간 그런 부부부터 깨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 환경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런 부부가 100년 해로하게끔 내비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가 100년을 하려면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하고 작전이 있어야 하고 뭔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부부는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100년 해로할 수 있는가? 첫째, 부부는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 대화. 우리나라 부부들은 서로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를 안 나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한테 생긴 가장 나쁜 일을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알고, 아내에게 생긴 가장 나쁜 일을 자기 남편만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심지어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제일 먼저 여보 어떻게 하고 아내한테 의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마누라 걱정 안 끼치다는 미명하에 괜히 지 혼자 친구 복덕방으로 빠고당원으로 실컷 돌아다니다가 한 1년 만에 와이프가 알아. 아니 그럼 우리 애 아빠가 그동안 회사 안 다녔었어요? 이런 얼빠진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와이프가 계약자가 한 5천만 원 빵꾸 났어. 그럼 제일 먼저 남편한테 알리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남편 몰래 반가이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증권하다가 한 10억 빚 만들어 놓고 아주 거덜을 내놓고 남편한테 알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야? 대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고 남자고 왜 대화를 못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안 가르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부부가 이사를 간다. 6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도 의견을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사를 좀 갈까 하는데 데이빗 네 생각은 어때? 데디 어쩌고 저쩌고. 되든 안 되든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키워. 우리나라 부모가 6살짜리한테 물어가면서 이사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러면 가는 거지 개뿔이. 이게 무슨 의견이 있어? 이거 존만한 게 의견이 없지 이거는.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커서도 대화나 무슨 토론 이런 거엔 젬병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죠?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 또 어려운 공부해서 고시고 패스해갖고 검사가 됐어. 전국에 있는 검사가 다 모여가지고 제일 말 잘하는 검사 10명을 뽑아서 상고 출신 대통령하고 생방송으로 토론 이런 걸 다 붙였는데, 그렇게 쩔쩔매면서 하는 현장을 여러분 생중계로 보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는 엘리트 집단의 대화 수준이 그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대화 수준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 대화 좀 하라 그러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한대야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제 부부가 텔레비 봐 밤에. 수요일 저녁에 그 장희빈 봐 장희빈. 가뜩이나 말이 없는데다가 텔레비까지 보니까 벌써 3시간째 입 다물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 그러다가 남자가 문득 옆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걸 의식해. 뭘 한마디 해줄 것 같은 책임감 비슷한 걸 느껴. 그 집단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 여보, 응? 만약에 김영삼 하나 꼬시면 나 어떡하지? 대화한 거야. 집단이 그 대화야. 그럼 여자가 어머 자기야 김고세 그년이 당신 안 봐서 그렇지 분명히 봤으면 뿅 갈 텐데 당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혹시 이렇게 얘기해주면 남자가 알았어 나만 믿어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 좋게 나머지 텔레비를 보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준 여자가 없습니다. 김고세가 약 먹었니 이 새끼야? 예인병을 하고 앉았네. 잘됐다 가라 가. 나도 혼자 좀 살아보자 좀. 이러고 받아버리니까 뭐 이냐나? 그러면서 갑자기 텔레비 보다가 너 시집올 때 뭐 해왔어 이냐나 이것도 시작해서 그게 무슨 대화야? 그게 대화야? 그게 남 염장이지 그게 대화야 그게? 그걸 남자들은 대화라고 하고 앉았대. 여자들이 하는 대화 중에 말도 안 되는 대화 어떤 거 있는 줄 알아? 신혼 초에 남편이 바람피다 들켰어. 누구랑 피냐면 얘랑 펴서 얘랑 영숙이랑. 신혼 초에 남편이 바람핀 거 알고 그냥 넘어갈 여자가 어딨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죽여 살려 난 너랑 안 살아 막 친정 식구 다 띄우고 막 도장 찍네 안 찍네 난리 아니 치다가 보름 만에 다시 내가 그냥 안 만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냥 만나면 내가 개새끼입니다. 반성문 쓰고 각서 쓰고 겨우겨우 용서 빌어갖고 여자가 이제 용서해주고 이제 끝났어. 끝났으면 끝내야지. 안 끝냅니다. 절대 안 끝내. 여보 나 옷 사게 돈 좀 줘. 아이 내가 돈이 어딨어. 왜 영수이니 사달라면 사줬지 이 새끼야. 어? 왜 걔한테 돈 쓰면 안 아깝고 나한테 돈 쓰면 아깝니? 아이고 보내. 이걸로 5년 모셔 5년. 무슨 말을 못하게 무슨 말만 하면 얘가 뒤집고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꾸도 안 해. 못 들은 척해. 왜 대꾸해봐 뻔하니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 먼 산 바라보면 그때는 끝내야지. 그래도 안 끝냅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생각해? 그렇게 사무침 가 살아 이 새끼야. 이러고 가니까.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갑자기 보고 싶어져요. 잊고 있었는데 자꾸 들추니까 정말 얘 뭐하고 살지? 이래가지고 결국 연락돼서 결국 마누라랑 깨지고 얘랑 다시 붙어 사는 남자가 꽤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누가 이렇게 밀고 간 거야? 여자가 이렇게 밀고 간 거야. 그걸 대화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대화냐 이 말이야. 대화란 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식 표현 있잖아. 여보 당신 그런 얘기 나한테 해주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대화지. 물론 이게 영어로 하면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보 나 솔직히 학교 다닐 적에 나이 먹은 손자다가 나 소년원에 한번 끌려갔다 온 적 있어. 그랬다 이거야. 그럼 미국 같으면 여보 당신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 안아주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 해주면 그랬어? 그거 딴 거야 쓸고 닦고 뭐. 그러니까 얘기한 놈이 못 적어서 별거 아니구나 씨. 별거 아닐 리가 있나? 이게 언제 뒤집고 나와? 부사말짝에 그따위로 한가 소년도 끌려가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가 돼서 꽂히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남자가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내가 그 일을 왜 해줬지? 얘기한 사실을 후회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씩 안 해주는 얘기가 생겨. 여자 가슴에도 마찬가지겠지. 하나씩 안 하는 얘기가 생겨.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개뿔이 이제 대화란 건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부부. 밥 먹자. 반찬 뭐냐? 짜네. 애들 뭐야? 자, 우리 자자 이제 우리 불 꺼라 이제. 대화란 건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부부가 되는데 그 상태가 뭐야? 우리 부부는 곧 깨질 겁니다. 이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부부는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실 때 특히 침실 들어가기 전 10분을 이용해서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돼. 단 20분만큼은 남자들 절대로 신문 보거나 텔레비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줘라. 이건 눈을 마주보고 10분만 얘기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 알았어 얘기해. 8분 남았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화란 건 어떻게 해야 돼? 마당놀이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마당놀이인 거 여러분 구경 가보시면 알지만 객석이 입 다물고 보고 있으면 망한 놈의 공이냐. 같이 놀아줘야 돼. 얼씨고 지화자 좋다 해줘야 배우가 둥둥둥 놀아. 마찬가지야.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입 다물고 듣지 말고 그랬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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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리액션을 빡빡 넣어줘야 여자가 신나서 그 짧은 10분 동안 아까 그 6천 단어의 상당량을 뿜어내고 잔다 이 말이야. 그게 가정 행복의 기본이다 이 말이야. 자, 대화의 형식은 그렇고, 그럼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부부는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까? 부부는 섹스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섹스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조사해보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하고는 일체 섹스 얘기 안 나눈다. 80%.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섹스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야지. 친구랑 백날 그 얘기를 왜 나눠? 친구랑 해? 아니 등이 가려우면 긁어주는 놈한테 위 아래 아래 밑에 밑에 그 옆에 그래 고기 아우 세게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래야 정확히 긁잖아. 그냥 등만 뒤밀고 네가 찾아봐. 어디 간지러운지 맞춰봐. 이러면 어딜 긁어? 개뿔이 어딜 긁어? 그럼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친구한테 가서 저 새끼는 등도 못 긁어. 손가락에 힘도 없나 봐. 이러고 얘기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과감하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여보 난 이런 체위를 좋아하고 당신 섹스할 때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흥분되고 이런 얘기하면 난 너무너무 기분 다운되고 정확히 찝어줘야 돼. 그거는 여자들의 몫이야.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어? 여보 나 이런 체위를 좋아해. 너 그 체위 어떻게 알아 있냐나 그러면 괜히 자기 과거가 뽀록낸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겁먹고 안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화 수준으로 부부가 끌어올려야 그 부부가 말이 되는 부부가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여자 3명이서 자기 남편 흉보는 거야. 요건 좀 어려운 조크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아유 얘 말 마라 나 아주 밤만 되면 아주 미치겠다 얘. 왜? 우리 그 인간 있지 완전히 50% 고자가 됐다고. 50% 고자가 됐어. 옛날에 비하면 이제 반밖에 안 쓰는 거 있지. 아우 미치겠다 나 진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50% 고자면 있냐나 닭상이지 있냐나. 우리 그 인간은 100% 고자야. 100% 고자. 나 이제 밤에 아주 포기했어. 그 옆에 있는 여자가 100% 고자면 할아버지지 있냐나. 난 200% 고자야. 그러니까 놀래갖고 아니 얘 50% 고자나 100% 고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0% 고자는 뭐니? 우리 그 인간이 얼마 전에 밥 먹다 혀를 깨물었잖니. 그래서 이제 혀도 못 써.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제 얘기가 맞다 생각하면 박수를 한번 치면서